레비님 안녕하시고요. 그 뭐야, 쭈포크님 어서오세요. 그 제가 어제 슬라임 얘기했잖아요. 결국 샀거든요. 지금 갖고 왔는데 뭐지? 어떤 분이 이거 ASMR 핑계로 한번 사라고 하셔가지고 그 핑계로 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샀는데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쯤 되면 몇 살이 된 건지 정말 궁금하구만. 일단 지금 뭔가 근데 이게 처음 만졌을 때보다 너무 끈적해져가지고 그 같이 주는 액티베이터? 그거 조금 넣긴 했는데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초딩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찰지구만요. 아무튼 예, 소원 성취했습니다. 동생이 예상대로 언니 초딩이야 라는 말을 하길래 네, 그냥 그 핑계를 대고 동생이 한번 만져본다길래 만져보라 했더니 언니 초딩이라 한 거 취소 이러고 신나게 놀더라고요. 역시 대단하구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넣어놓고 어제 하려던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거거든요. 귀신 보는 친구의 집안. 그거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리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할게. 오늘도 새질했어? 잘했어. 역시 멜빌이야.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 저희 집 고양이가 옆에서 자고 있어요. 원래 방송하면은 내보내는 편인데 오늘 뭔가 고양이가 몸 상태도 안 좋은 것 같고 여기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울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 싶어가지고요. 옆에다가 내 옆에 고양이가 있어요. 있다고 궁금하시면 잠깐 뭐 인사 정도는 시킬게요. 목에 올려서 하리한테 고백하겠나. 세상에.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귀신 보는 친구의 집안입니다. 제 친구 중에 귀신을 잘 보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그놈 얘기를 들어보면 그놈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전부 귀신을 자주 목격한다는 거죠.
특히나 그놈의 집 얘기를 들으면 움찔합니다. 친구와 친구의 누나는 매일 학교에 가고 부모님도 맞벌이이신지라 아침 후부터 저녁까지는 집이 텅텅 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당시 친구는 고등학생, 누나는 대학생이라서 아무래도 친구가 제일 일찍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항상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거나 서랍들이 빠져 있고 옷가지들이 어질러져 있는 등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TV를 보다가 온 가족이 동시에 베란다에 서 있는 처녀 귀신을 동시에 보고 놀라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고 가위 눌릴 때는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젠 짜증이 나서 할 때만 더 해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 정말 더욱더 세게 누른다는군요. 하여튼 그놈한테 들은 몇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훔쳐가는 귀신입니다. 친구의 어머니께서 친정생활을 하실 때 자주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한옥이었다고 하는데 보통 요리를 하다가 재료 같은 것들을 올려놓는 선반이 주방 창문 바로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꼭 자리를 비우면 음식 재료들이 하나둘씩 없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잠시 뭐 좀 가지러 창고에 갔다 온 사이에 창문으로 음식을 가져가는 손을 보신 겁니다. 누군지 잡아내려고 바로 달려가서 내다본 순간 친구의 어머님은 놀라셔서 뒤로 넘어지셨다네요. 집 구조가 대문이 있는 쪽은 평지이지만 주방이 위치하고 있는 집의 뒤쪽은 아래쪽이 높은 언덕길이라 그 높이로 사람 손이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높이였기 때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하니 저승에 못 올라가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이니 그냥 모른 채 하라고 하셨다더라고요. 두 번째는 정체불명의 눈이 큰 귀신입니다. 친구의 외삼촌께선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십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일찍 교회로 길에 나섰다고 하시는데 겨울이라 날이 무척이나 어두웠다고 합니다. 날씨도 추웠고 말이죠. 그래서 옷을 단단히 입고 나가셨는데 교회까지 가면서 뭔가 정말 오싹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봤더니 시커먼 무언가가 계속 따라오더랍니다. 쳐다보면 나무 뒤에 숨고 쳐다보면 또 나무 뒤에 숨고 자세히 봤더니 눈이 정말 시커매서 엄청 컸다고 하네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빨리 교회로 걸음을 옮기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신 뒤 안심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기도를 드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를 드리는데 뭔가 기분이 찝찝해서 눈을 살짝 떠봤더니 아까 보았던 그 알 수 없는 시커먼 귀신이 기도하는 사람들 얼굴을 한 명씩 한 명씩 쳐다보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랍니다. 친구 외삼촌께서는 너무 놀라셔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찝찝한 기분이 안 가셔서 살짝 눈을 떴더니 바로 자기 앞에 그 귀신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서는 여기 있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외삼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한밤중에 나타나신 고모님입니다. 친구의 고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친구의 어머니가 한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얘기인 즉슨 고모님 댁과 친구네 집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았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친척들끼리 보증 문제로 인해 사이가 안 좋은 집들이 꽤 되잖아요. 고모님 댁의 사업이 어려워서 고모님이 친구 어머님께 좀 부탁을 했었는데 거절을 하셨었나봐요.
당시에 뭐 경제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기도 했고 보증은 가족끼리라도 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에 고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장례를 치르고 2달이 지났을까 친구 아버님은 출장을 가셔서 친구 어머니께서 혼자 잠을 청하고 계셨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랍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나셔서 누구세요? 했더니 나다. 좀 문 좀 열어봐. 라고 고모님의 목소리가 들리셨었대요. 그래서 친구 어머님이 열렸으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순간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더니 고모님께서 문 앞에 정말 사람을 죽일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셨대요. 그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며 같이 가자고 달려오셔서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순간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놀라서 달려왔던 제 친구와 누나가 본 건 눈이 뒤집혀진 채로 입에 거품을 물고 계셨던 친구의 어머니였답니다. 빨리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실로 옮긴 뒤 한숨 돌리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려는 찰나에 전화가 바로 와서 받았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 없냐고 말이죠. 친구가 엄마 지금 갑자기 발작을 해서 응급실이라고 지금 빨리 오시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친구의 아버님이 꿈에 고모님이 나타나시더니 너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네 안사람 좀 같이 데려가야겠다. 나 이대로는 혼자 외로워서 강을 혼자 못 건넌다는 말만 하고 계속 서럽게 울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정말 여자의 한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저승사자입니다. 이건 친구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귀신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면서 해준 얘기였습니다. 친구가 학원 시험 때문에 너무 늦게 끝나서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하고 씻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고 불도 안 끈 채로 바로 쓰러져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까 이상한 느낌이 와서 바로 눈을 떴는데 불은 꺼져 있고 몸은 못 움직이고 가위에 눌린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동자를 살짝 돌렸더니 검은 옷자락이 길게 땅에 축 늘어진 게 보이더랍니다. 그 순간 느꼈답니다. 아, 이게 저승사자구나.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가위에서 풀려나려고 정말 난리를 쳤는데 도저히 풀리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떠서 왼쪽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안심을 하고 다시 발버둥을 치려고 하다가 아래쪽을 보게 되었는데 절대로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정말로 새카만 옷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정말 창백한 얼굴에 무서운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눈을 다시 질끈 감고 풀려고 몸이 땀에 범벅이 되도록 발악을 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안 풀리다가 갑자기 팍 풀려버리더랍니다. 안심하고 한숨 푹 쉬는데 정말 굵은 목소리로 귓속말이 들렸었대요. 장난친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넌 죽으려면 한참 멀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후다닥 일어나서 바로 방에 불을 다시 켜고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아침쯤 되니까 시끄러운 앰뷸런스 소리가 났대요. 등교하면서 수희 아저씨께 여쭤보니 아파트에서 새벽에 누군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저승사자도 업무 중에 심심했나봐요. 5번째, 귀신은 음악을 좋아해입니다. 시험 기간이었고 밤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mp3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친구놈이 집에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죠. 물론 이어폰을 귀에 껴고 말입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흘렀을까. 시간도 늦었고
내 컨디션을 위해 잠을 자두는 것도 필요하니까 자려고 귀에서 이어폰을 뽑는 순간 들리는 한마디. 듣고 있어. 끄지마. 제 친구 그날도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에 퀭한 눈으로 학교에 와서 이 얘기를 해주던 기억이 나는군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리엠포님 에드벌룬 4개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페나페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리가님, 원희님, 인테리어님, 팔구님, 대나님, 고등어님 어서오시고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리지? 토요일 아침에 원래 덤프하잖아요. 근데 못하게 생겼어요. 이번 주 토요일은 친척 오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진짜 가기 싫다. 한 3시간은 걸릴 텐데 가는데.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싶단 말이에요. 지각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가서 손들고 서 있으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그건 싫어요. 그럼 좀 맞으실까요? 대나님 그거 아세요? 지금 방에 양이랑 같이 있어요. 양이가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지금 자는 거. 나만 양이 9살. 어쩔TV. 이걸 굳이 말하는 선생님이 나빠요. 사진 보내주려 한 건데 너무하다. 아이고 양이 좀 만들지. 아니야. 괜찮아? 귀엽게 자는 법 연습한다. 전제 조건은 고양이여야 돼. 엄마님 어서 오시고요. 베비리도 껴줘. 펭귄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아까 슬라임 가지고 놀았는데 엄마가 그거 보고 어휴 그게 그렇게 재밌니? 이러던데. 하리님 간식 안 살 거야. 오지 마세요. 냥이 냥냥이. 소리. 주르륵. 이거 아까 제가 실수로 이불 위에 놨다가 이불을 조금 쏟아가지고 동생들이 놀릴까봐 안 하네. 결국에 놀림 받긴 했어. 근데 내가 핑계를 잘 댔어. ASMR 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동생이 만져봤는데 만져본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언니 초딩이라 한 거 취소 이러고 잘 갖고 놀더라고.
그만큼 재미가 있었다 이 말이지. 근데 이게 너무 끈적끈적해. 물을 좀 넣을까 싶어서 물도 좀 넣어봤는데 아까보다 덜하긴 해, 끈적함이. 아무튼 전 슬라임이 있어서 행복해졌어요, 님들. 나도 그거 하고 싶어. 밥풍 하고 싶어. 근데 할만한 바닥이 없어요. 책상에 마우스패드가 장패드라. 이건 너무 슬프다. 아무튼 님들 저 뭐지? 어제 뭔가 무서운 꿈을 꾼 것 같은데 꿈 내용이 일어나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무서운 꿈 자체는 자주 꾸거든요. 근데 뭔가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정상이야 하겠지만 나도 슬픈 꿈 꿨어. 아 그래? 누가 베비를 괴롭혔어. 아이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리가 꿈에서 고백을 안 받아줘. 그 꿈은 그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하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까비. 양이 보고 싶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뚜루뚜루뚜루루루. 아 오늘 진짜 졸려.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모르겠지만 뭐지? 아무튼
카리 센세. 예.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깔아지시나요? 졸려요. 잠 좀 깨보긴 할게요. 갑자기 나 이쁜 얘기가 왜 나와? 어서오세요. 사탕 먹고 잠 좀 깨보겠음. 사진이니까 뭔가 아이고 어서오세요. 양양이 인사 좀 할까? 애미야 아이고 힘들어 그지? 모모님 또뜨님 어서오시고요. 홀리몰리 쉣. 그치 우리 집 고양이 한미모 하지. 내 친구가 근데 양이 못생겼다 했어. 아이고 또뜨님 많이 감사합니다. 하리님 방송 고생하시고 힘내시라고 선물 드리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오늘 저녁에 우동 먹었거든요. 생생우동. 뭔가 생생우동 한 개는 애매하단 말이죠. 그거 생생우동 야끼우동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맛있긴 한데 못 찾았어요. 우동. 연지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곤이 자는 양양이를 도저히 내쫓을 수가 없어서 같이 방송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막 울진 않을게 하겠지만은 아이고 연지님 애들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오 이거 어떻게 모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세상 세상. 아 오늘따라 너무 졸리다. 낮에 좀 안 자서 그런가.
일단 잠 깨려고 물도 좀 먹고 사탕 먹고 레몬 냄새 나는 향수도 뿌리고. 우와, 좀 독하다. 아니, 레몬 향수는 잘못 산 것 같아요. 방향제 뿌린 기분이야. 아무튼 다음 얘기도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왜 이렇게 졸리냐. 라이크 토요님 어서오세요. 다음 이야기는 이사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것도 은근 단골 소재. 긍정님 어서오세요. 긍정. 아 맞다, 저 오늘 던파 모험단 닉네임 변경권 받는 날인데 아까 시간을 못 채우고 꺼버렸어요. 롤하느라. 안녕 세상에서 바꿀까 싶긴 한데 딱히 롤하다가 친구들 롤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됐죠. 제가 요새 롤의 맛이 좀 들려가지고 칼바람만 해요. 근데 협곡은 안 해요. 일단 바꿀 닉네임은 정하긴 정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자주 인형 소품 샀던 그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이름이긴 한데 바꾸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긴 한데. 아고 졸려. 되게 졸리지 않아요 오늘? 나만 그런가? 할 수 있을 거임.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그 뭐지? 잠시만요. 음. 오케이. 존재하지 않는 모험단 이름이래요. 바꿀게. 바꿔야지. 세상에 세상에. 혹시 이것도 있나? 한번 볼게요.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아, 이건 있다. 뭐로 할 건지 저한테만 속닥속닥 알려주시나요? 바꾸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까 아는 동생이 막 저한테 모험단 이름 바꾸면은 친창 싹 날라간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제가 그거 속아가지고 아 그럼 못 바꾸겠다 힝 이랬는데 거짓말이래요. 어쩐지 친창에 사람들이 막 모험단 닉네임 막 바꿨는데 친창 안 끊어져 있길래 뭔가 했죠. 근데 여러분 던파는 해롭습니다. 여러분은 던파를 멀리하시고 예예. 오호. 아니 이거 출첵 몇 분 해야 이거가 되는 거지? 아 받을 수 있구나. 바본가? 20분 넘었길래 뭔가 했더니 받았습니다. 아무튼 모험단 이름 바꿀게요. 아마 진추는 안 끊어지니까. 모험단 이름 변경권 바꾼다. 안녕 세상 잘가. 네, 제 새로운 모험단 이름은 체리 샴푸입니다. 좀 어디 떨어져? 체리 샴푸? 뭐지? 이러는데 선생님 바보? 바보? 체리 샴푸고요. 예, 체리 샴푸인 이유는 제가 인형 관련 쇼핑몰을 좀 옛날에 많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고요. 예, 체리 샴푸입니다. 어제 못 받고 닉네임 바꿀 거 있나? 다른 애들 딱히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체리 샴푸입니다. 예. 안녕 세상은 이제 없어요. 체리 샴푸 뭔가 깜찍하지 않아요? 긍정의 힘 괜찮지 않아? 대낮이 있구나. 경민님 어서 오시고요. 우후후.
근데 이상하면 안 된다고? 아무튼 큰 맛? 모험단 이름 바꿨으니까 껐어요. 이제 안녕 세상은 없어. 가버렸어. 네, 체리 샴푸가 인형이랑 인형 소품 파는데요. 그 뭐지? 네이버에다가 체리 샴푸 검색하시면 사이트 나오거든요. 보면은 되게 귀여워요. 그냥. 인형 옷 소품 이런 건데 여기서 되게 많이 샀었어요. 소품을. 인형 옷도 산 적 있고. 저는 이제 미니어처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신상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그때 한번 보고 살 거 있으면 사고. 와, 저 지금 봐도 너무 귀엽다. 바게트빵, 빵바구니, 사탕, 파스텔 음료, 칵테일, 생수 미니어처가 있어요. 술도 있고 우리 집에. 지폐 미니어처 있네. 신상 들어왔네. 청소기, 선풍기. 안 들어가져요? 왜지? 저 지금 보고 있는데. 에이드, 버블티. 이야, 진짜 귀엽다. 전자레인지 괜찮네. 방금 봤는데 양말 너무 귀엽네요. 그쵸? 신발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인형마다 다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이게 나눠져 있어요. 뭐 6일돌, 뭐 구간, 막 USD, 막 제니. 그러니까 모모코나 제니 이런 애들은 몸이 약간 미미 인형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라고 보면 되고 다 달라요. USD는 이제 SD, 그러니까 좀 작은 애들 있잖아요. 얼굴 크고 몸 작은 애들? 그런 애들 의상이 있고. 아무튼 그렇답니다. 가발도 팔고. 하하하. 가차도 있답니다. 아니, 그리고 빈티지 이런 것도 있어서 가끔 좀 구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도 좀 들어와 있고.
아무튼 오늘 왜 이렇게 조금 졸리지? 저도 몰라요. 맞아 맞아. 아, 목이 좀 건조한데. 아, 아이폰, 아이패드 있어요, 저희 집에. 샀어요, 그거. 음료수도 있고. 불곰님 어서 오시고요. 어서 오세요. 신기한 거 많고, 그쵸? 사진사님 어서 오시고요. 파파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건 한 거겠죠? 아, 네, 그거 오늘 오자마자 했어요. 까비까비. 치과 치료 정말 싫다. 아, 치과 치료 진짜 아프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최근에 잇몸 치료했었는데 너무 아팠어요. 죽을 뻔. 재선님, 혜인님, 화은님 어서 오시고요. 안 돼. 왜?
신경치료요? 저는 신경치료는 안 받아봐서 모르긴 하는데 진짜 아프대요. 하리 친구 가면은 메빌님이 왜? 전기로 지지는 느낌이에요? 야. 진짜 아프겠다. 막 죽겠어요? 진짜 아플 것 같아요. 벅시님 어서오세요. 고문받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어요. 으오호. 유튜브로는 점심시간 낮잠용으로 듣는데 아프리카도 방송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전 아프리카가 본진이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졸려. 난 자야겠다. 야, 대낮 오늘은 졸린가 봐. 저는 마취하는 게 아파요. 오 어디 가시나? 장난이지롱. 진짜 가는 줄. 파파님 어서오세요. 안나 리올리님, 지진님 어서오시고요. 아, 네, 그거는 오자마자 해가지고요. 오늘은 네, 이야기 일찍 시작했어요. 방송 끝날 쯤에 저희 집 고양이 인사시켜드릴게요. 아이 고양이야, 잠도 못 자니?
즐겨찾기 등록해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열두 시다. 이거 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피곤하신가 봐요. 졸려요. 가완프가 또, 나 못 봤어. 꼬마반니 어서오세요. 졸려. 안 돼, 자면 안 돼. 오, 아우. 아, 진짜 약간 수압인가? 아이고, 양이야. 자는 방향 바꿨네? 머리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 무릎에서 절대 안 자요. 한번 올려볼까?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서 자야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연애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아. 우리 인사 한번 오지게 박아볼까? 이리 와봐.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해봐. 잘했어 애기야. 저 애기는 12살이고요. 나이 좀 많죠? 언니 오빠 안녕. 양이에요. 좀 안고 있을게요. 아가가가가. 나도. 응. 오호. 그래. 어휴. 야, 근데 너 병원 좀 가봐야 되긴 하겠다. 너무 귀여우면 눈물이 난다고. 천사님 어서오세요. 양이야, 대난 오빠 인사하자. 오빠 안녕. 알았어. 내려가. 양이 삐졌다. 보내줬어요. 얘가 나간댔어. 진짜 싫었나 보다. 내 걸로 화났어? 지 건드는 걸 싫어해서. 아이고, 우기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오늘의 양양이는 아무튼 인사는 시켜드렸습니다. 대낮이 우리 집 고양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랑해요, 양양이. 그럴 수 있어. 양양이 너무 좋아하네. 호호호. 코라버님 어서 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이사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온 이야기고요. 아이고 민우님 어서 오세요. 이번 이야기는 이사입니다. 형, 저 이사예요. 친한 후배한테 전화가 왔다. 이사? 어디로? 시모키 타자와요. 뜬금이 없었다. 항상 돈이 없다던 후배였는데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이사를 한다는 건지. 일본에는 이사를 3번 하면 집이 망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이사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게다가 그 지역이라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지역 1, 2위를 다투는 곳이라서 월세도 장난이 아니었다. 야, 거기면은 좀 월세도 비싸지 않아? 괜찮겠어? 아니 형, 같은 아파트의 다른 방들은 다 10만엔 정도인데 제가 이사 갈 때는 월세가 8,000엔이래요. 뭐야, 야, 그런 집이면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사 가지 마. 좀 불안하잖아. 아니요, 집도 좋고 싸니까 그냥 가보려고요. 저 미신 안 믿는 거 아시잖아요, 형.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인 후배가 마음에 걸려서 직접 부동산에 물어보기로 했다. 일본에는 법적으로 저렴한 이유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주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절대로 시치미를 댈 수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이 집이 왜 이렇게 저렴한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 측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히 대답을 해주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계약하시기 전에 총 4분이 들어오셨는데 어느 분도 2주를 못 버티고 나가셨어요. 역시나였다.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앞전에 계약하신 4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앞에 3분은 2주가 되기 전에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지셨고 마지막 분은 14일째 되는 날 질식사로 발견됐어요. 이제 후배를 무조건 말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후배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다. 결국 그 녀석은 그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다음 날 전화가 왔다. 형, 진짜 이 집 위험한 것 같아요. 후배가 말하기를 어제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 시계를 봤는데 2시 22분이었다고 한다.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뭔가 기분 나쁨을 느꼈고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났다고 한다. 그래서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거짓말처럼 조용해졌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가 베란다 문을 닫으면 또 시끄러워지고 열면 조용해지길 반복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현관문의 밖에서 또각하는 발걸음 소리가 한 번 났다고 한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사를 할 순 없는 노릇.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다. 형, 저 이사 갈까봐요. 후배는 어제 새벽에 또다시 2시 22분에 눈이 떠졌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는 전날 한 번 났던 발걸음 소리가 또각또각하고 2번 났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은 발걸음 소리가 3번, 또 그 다음 날은 4번으로 자꾸 소리가 늘어났다. 너무 찝찝해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관계자가 말하길 그 아파트는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하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일반 아파트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14개인데 그 아파트만 13개라는 것이었다. 13계단이 있는 집은 후배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지방의 아파트 한 군데, 이렇게 총 2곳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 발걸음 소리는 하루에 하나씩 귀신이 올라오는 소리이고 계단이 총 13개니까 그곳에 살았던 그 누구도 2주를 못 버틴 게 아닌가 하는 우리의 결론이었다. 거기다가 마지막 입주자는 지식사. 후배는 형, 그럼 2주만 버티면 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겠네요? 이런 황당한 대책을 내놓았고 그 꺼림칙한 집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했다. 무모한 짓이었다. 13일째 되던 날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형, 진짜 무서워요. 어젯밤엔 한 명이 아니라 한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이 계단을 엄청 빠른 속도로 타타타 하면서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는 바람에 너무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어요. 만약에 오늘 밤에 그놈들이 들어오면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후배는 극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 이제 그 녀석도 더 이상 그 집에 미련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결국 그날 급하게 짐을 싸서 집에 나가기로 했다. 당장 친구들 몇 명을 불러서 짐을 꾸렸다.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워낙 꺼림칙해서 짐 싸기 직전 무속인에게 찾아가 부적을 몇 장 얻어 집 여기저기 붙여놓았다. 그러나 짐을 싸는 게 생각보다 일이 많았고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밤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짐을 싸던 도중 갑자기 정전이 되었고 차단기가 내려간 것이었다. 뭐야, 누가 차단기 내렸어. 빨리 올려봐. 어둠 속에서 서로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발 밑에서 누군가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불을 켜고 보니 후배가 누워서 웅크린 자세로 몸을 움켜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우리는 급하게 응급차를 불러 후배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그 녀석의 목구멍 속에는 아까 우리가 벽에 붙여놓았던 부적들이 사람의 힘으로 뭉치기엔 불가능할 정도의 크기로 작게 말려서 들어가 있었다. 유튜브 맨날 듣는데 라이브 신기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같은 건물 다른 방은 10만엔인데 8,000엔이면 미신하면서도 뭔가 있다고는 생각되겠다. 그니까요. 바보야, 바보? 근데 지금 보일러 너무 빵빵해서 너무 더워요.
강원도 12도, 물매트 밖으로 나가면 추워요. 추워서 옷을 2겹씩 껴입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반팔 반바지 물매트 환상이 좋아. 허허. 그쵸. 한올님 어서오세요.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끌고 있고, 저는 여름에 에어컨 틀고 얇은 이불 덮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 부모님한테 들키면 혼나죠. 에어컨 틀고 선풍기까지 틀고 자요. 아이고 중량님 어서 오시고요. 퀵뷰. 원래 유튜브 보고 오시면은 퀵뷰 드려요. 소매넣기 장인입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엄청 잘 보고 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제랑의 갭 차이 오후야 너무 좋고, 어제는 낮에 잠을 너무 잘 잤어. 그래서 안 피곤했는데 오늘은 밖에 나갔다 오니까 잘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유 너무 피곤하고.
원래 제가 방송 끝나면 닌텐도 같은 거 좀 하면서 페이커 유튜브 보고 막 자거든요. 그러고 자는데 오늘은 그것도 못하겠다. 인싸라고? 오늘 병원 갔다 온 건데. 난 하리 방송 보다 자는데. 고마워. 아, 네, 님들 그 뭐지?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공포 소설을 직접 써가지고 방송에서 연재를 하면은 저작권은 나한테 있는 거잖아. 가끔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재가 떠오르지 않아서 포기. 맞아, 소재가 문제긴 하죠. 가끔 생각나면 적어두고 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으악! 사이비 종교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뭐지? 그런 일이 은근 무언가 책상에서 번지했나? 아, 저 거울 꺼내다가 그 뭐지? 수첩을 같이 떼어가지고 현실성이 있어서 근데 가끔은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정말 현실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는. 거울 안 봐도 이쁘댔어. 아, 집에 있는데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얼굴 상태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렌즈를 끼거든요. 그래서 눈에 실처럼 눈곱이 자주 껴가지고 그걸 빼려고 잠깐 본 거였어요. 어서오세요. 아, 너무 더워. 근데 보일러 몇 도 붙은 거야 이거. 한동안 다 살려 한다는 게 무서워. 사이비에 본 거지. 그 민우님 그거 사이비 종교 쪽 좋아하시면은 종교시설의 지하도 한번 보세요. 그것도 사이비 종교 관한 얘기인데 재밌어요. 종교시설의 지하.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긴 한데. 아, 그리고 그 뭐지? 이거 그냥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제 친구가 해준 얘기거든요? 뭔 얘기냐면은 그 친구가 중학교 친구거든요. 어느 날 이제 정말 심심해서 무서운 얘기를 하나씩 해보자 해서 그 친구가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자기가 사이비 종교에 관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봐 이러고 시켰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자기 옆집에 사는 어떤 남자애가 있었대요. 이야기처럼 해줘요? 근데 그 남자애랑 이제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남자애가 갑자기 자기랑 같이 교회를 가자고 했대요. 그래서 뭐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 근데 교회 가면 뭐 좋은 게 있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막 요구르트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친구는 요구르트 먹어야지 이러고 따라갔대요. 근데 도착한 데가 교회가 아니라 같은 아파트의 어떤 집인 거야. 뭔가 이상했대. 근데 그래도 요구르트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가보니까 집이랑 좀 달라요. 집이랑 좀 구조가 다른데 어떤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상한 아저씨 얼굴 사진이 있고 사람들이 저게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뭔가 이상해서 요구르트만 먹고 쨌대요. 근데 그러고 몇 주가 지난 거야. 좀 얘기는 짧긴 해요. 근데 그 남자애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얘가 안 보이는지 좀 궁금했는데 옆집에 가서 물어볼 용기는 또 안 나는 거야. 근데 그 남자애가 몇 주 뒤에 죽었대요. 그래서 뭐야 왜 내가 그랬지 갑자기? 이랬거든요. 이거 죽었대. 그래서 왜 죽었냐 이러니까 그 이상한 종교에서 의식 같은 걸 했대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애가 엄마랑만 사는 남자애야. 근데 그 종교에서 너네 아빠 살릴 수 있다. 근데 그 의식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이상한 의식을 한 거야. 그게 뭔진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 남자의 얼굴 있잖아요. 얼굴 볼에다가 양쪽에 십자가로 쨌대요. 볼을. 얼굴이 있으면 양쪽을 십자가로 이렇게 짠 거야. 칼로.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남자애는 그 아파트에서 죽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하면서 되게 나는 이거 살짝 이거 조금 MSG가 들어간 것 같은데 하도 봤는데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네요. 그 아파트에서 친구는 이사를 갔다 오나 합니다. 근데 그게 신문에 났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생각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한 20살 초반쯤 신병이 걸려가지고 제가 뭐 교회도 다녀보고 성당도 막 가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나아가던 찰나에 이게 도졌거든요? 이게 왜 도졌냐? 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어요. 아는 오빠의 동생인데 저랑 동갑이거든요. 걔를 따라서 아까 민우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친구가 성경 공부하자 해서 공부하니까 이상하게 가르쳐줬다 했잖아요. 그런 부류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기가 사이비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모르겠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 교회에 가면 다 나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막 그러는 거야.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막 그 어떤 하나님 뭐 예수님 뭐 누구누구님이다 하면서 한국 사람 이름을 막 대는 거예요. 교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뭐 예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재림 예수다 이러면서 한 그 세뇌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3시간을 강제로 보게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 성당에 다니니까
뭐 묵주랑 이런 게 있는데 막 그거 막 이단의 상징이라면서 일부러 막 뺏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가 성경 공부 너무 좋다고 자기도 막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여기서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이거 약간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막 제가 그때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뇌 교육을 받고 제가 거기서 진짜 완전 토하려고 그랬어요. 막 계속 안 나오는데 구토하려고 그러고 너무 토 나와가지고 거기 자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나 전화를 받자마자 그 전화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그 친구 오빠한테 들으니까 친구가 울면서 집에 왔대. 그래서 뭔 일이냐 이랬더니 내가 그 친구한테 막 너 막 낙태당할 뻔한 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막 너 낙태령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오빠가 뭐라 했냐면은 그 동생 솔직히 말하면 진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낙태 당할 뻔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 말한 적도 없는데 네가 그거 어떻게 알고 짓거리냐고 막 뭐라 했었거든요. 나도 몰라요. 나도 뭐 생각이 안 남.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손절을 했어요. 어떻게든 손절은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쪽 교회는 뭐 쳐다도 안 보고 사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저희 친척 중에 그 하나님의 교회 말고 그 옛날에 TV에 자주 나온 구원파 있잖아요. 그쪽 교회 믿는 친척이 있어서 저희 집이랑 손절한 집 있거든요. 무슨 교회길래 손절까지 했냐 그랬더니 구원파랬어. 옛날에 TV 많이 나왔었잖아. 암튼 맞아요. 저는 11시부터요. 프로필 없지롱. 프로필 왜 없냐면 저는 일단은 저랑 알아가는 게 더 좋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안 해주진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20분 남았구만. 이온님 어서 오시고요. 아이고 저도 즐거웠어요. 에. 하리짱. 아 근데 주말에 전주 가는 거 너무 싫다. 너무 귀찮다. 켜자문.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도 주말에 전주 가야겠다. 광기운. 너무 덥습니다. 결혼식장에 돌고 꿈에서 하리짱이랑 사귀었는데 진짜 다들 나를 너무 좋아하잖아. 어서오세요. 좋아.
그래서 오늘도 어느덧 이거 마지막 얘기로 하고 오늘은 이건 해야겠다. 추천 감사합니다. 잠이 깨라. 귀신과의 동거, 커신과의 동거. 이번 이야기는 귀신과의 동거입니다. 자취방에서 겪은 일이야. 어디선가 탁 하고 가볍고 따닥한 것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 잠을 자는 도중이라서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지. 워낙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라면 부딪히는 소리 같았고 기분 나쁜 소리였어. 그런데 그 소리가 다른 곳에서도 나기 시작했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부러뜨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장작이 탈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했어. 그래서 뭔가 싶어서 눈을 뜨고 그 소리가 나는 데를 쳐다봤는데 내 침대 맞은편 천장 모서리에서 손톱이 30cm는 되어 보이는 여자가 살금살금 기어가고 있더라고. 기분 나빴던 소리는 천장과 그 여자의 손톱이 조심스럽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였어. 엉겁결에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는데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더라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말했더니 절에 다녀오신 뒤 달마도를 보냈더라고. 그래서 그 달마도 그림을 귀신이 돌아다니는 천장 모서리 한가운데 걸어놨지. 왠지 모를 안정감 때문인지 그런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 방심하면서 잠을 자던 어느 날이었어. 기분 나쁜 소리가 반복되기에 눈을 떠서 모서리를 쳐다보니 그 여자 귀신이 천장 구석에서 달마도가 걸려있는 부분까지만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내가 겁이 없다지만 이건 좀 무서웠어. 그래서 딱딱한 베개를 던져서 전등을 켰는데 사라졌더라고. 그 귀신이 계속 돌아다니는 그 구석진 부분이 그 귀신이 사는 곳이구나 싶어서 구석에 바짝 붙여서 달마도를 걸어놓고 잤어. 그날 밤 그 귀신이 천장 구석에서 거꾸로 쪼그리고 앉아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눈을 뜨니까 고개만 180도로 돌려서 내 눈을 바라보더니 그럼 그쪽으로 내려갈게 라고 말하더라고. 그때부터 그 지긋지긋한 여자 귀신과의 동거 생활이 시작됐던 거야. 그 말을 끝내고 여자가 재빨리 내려오는데 목은 여전히 등 쪽에 붙어 있었는데 두 손과 두 다리로 동물같이 기어 내려오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평소에 찾지도 않던 하느님과 부처님을 찾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긴 손톱을 벽에 부딪히면서 내려오는 소리는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지.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궁금해야 되는데 그때는 전혀 궁금해할 수가 없었어. 그냥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손가락 하나라도 이불 밖으로 빼내면 그 여자가 확 낚아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계속 꼼짝도 하지 않고 떨고만 있었어.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답이 안 나오겠다 싶어
이불을 확 젖혔는데 그 여자가 텔레비전 옆 구석에 꼼짝도 않고 나를 찌려보고 있더라고. 여전히 등을 돌린 채로 말이야. 나는 그 여자와 눈을 마주친 뒤 다시 이불을 덮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진 모르겠지만 날이 밝더라고. 막상 날이 밝고 나니까 어제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고 다 거짓말 같았어. 일단 아침이었고 잠은 설쳤지만 학교는 가야 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는데 나도 무서운 일을 겪고 나니까 세수를 할 때마다 눈을 자꾸 뜨게 되더라고. 그래서 물을 끼얹을 때마다 눈을 떠서 봤는데 눈꺼풀에 폼클렌징이 묻어서 그런지 뿌옇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면서 계속 씻고 있었는데 세면대 아래를 보면 공간이 있잖아. 그 밑에서 여자 뒤통수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나를 잡으려고 팔을 버둥대고 있는 거야. 그래, 그 여자는 아직도 목이 돌아간 상태였고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을 뛰쳐나와서 머리도 감지 않고 학교를 향했어. 물론 공부도 되지 않았고 이상한 내 모습에 친구가 물어서 결국 친구가 일주일 동안 같이 집에서 자기로 했지. 일주일 동안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친구가 계속 집을 나와서 살 순 없어서 결국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 우선 무서우니까 컴퓨터, TV, 라디오를 전부 켜놓고 화장실로 씻으러 갔지. 또 귀신이 나올까 겁나서 볼이랑 턱이랑 이마를 따로 씻었어. 한 번도 눈을 감지 않고 말이야. 근데 그 여자가 안 나타나더라고. 다행이다 싶어서 오른손으로 화장실 앞에 걸려있는 수건을 짚고 왼쪽으로 화장실 문을 닫는데 왼쪽 손목에 차가운 게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까 불 꺼진 화장실에서 하얀 손이 내 손목을 잡고 있었어. 그렇게 그대로 기절하면서 들은 한마디는 그러니까 왜 날 쳐다봤어? 아니 쳐다봤다고 그러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아무튼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더 죽을 것 같아요. 나도 하리 쳐다본다. 지그시. 메밀이가 눈을 계속 들여야게 뜬다. 어이쿠님 어서 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막 졸리다고 하다가도 막상 누우면 잠 못 자는 거. 근데 오늘은 잘 모르겠네요. 나도 귀신이랑 동거하고 싶어. 나라고 말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래서 하리를 사랑한다고. 뭔 상관이야. 귀신이랑 동거하고 싶다며. 나랑 뭔 상관이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끈적끈적해. 아니 내 액체괴물 뭔가 이상해요. 액티베이터를 넣으면 끈적해지는 건가. 하리님도 참 피곤하겠다. 저런 말 하루에 수십 번씩 들어야 돼서. 익숙해요. 그래도 저 나름의 애정 표현 아니겠습니까? 원래 퇴근 뒤에는 엄청 몰려오던 잠도 다 깨버리지. 아, 그런 느낌인가요? 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언니 초딩이야? 이 말 할 줄 알았다 했잖아요. 그 말 똑같이 한 다음에 동생이 제가 그랬어요. 이거 ASMR 하려고 산 거라고. 그랬더니 진짜? 진짜 그거 하려고 하다가 동생이 자기도 만져보겠대요. 그래서 만져보라니까 조금 만지다가 언니 초딩이라는 거 취소. 너무 재밌다 이러고. 하리도 사실 좋으면서 칭찬대는 거예요. 아니 좋진 않아. 미안한데 좋았으면 좋다고 말을 했겠지. 제가 여자 심리를 아는데 친친은 아닌데 예, 그냥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거. 진짜 좋았으면 뭐 어투가 아님. 잘 아시네요. 전문가시네. 미안한데 너 빼고 다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거 슬라임에 금박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손톱에 막 제 네일 아트 했는데 손톱에 너무 자연스럽게 붙어가지고 웃음기가 1도 없어요. 네, 맞아요. 섭섭하다고. 어쩔 TV. 하리가 어제 집착남 좋아한다길래 컨셉 바꿨는데 바로 차임. 내가 말했잖아. 잘생긴 집착남이라 했잖아. 그리고 나는 그게 싫은 거야. 내 남자친구면은 좋거든? 근데 남자친구도 뭣도 아닌데 집착하면은 개 싫지. 메빌이 나랑 사겨? 아니잖아. 물론 메빌이가 잘생겼겠지. 왜냐면 메빌이 해창이래잖아. 그 하리한테 고백부터 가해요. 집착한다. 미안. 아니 님 그래놓고 저한테 사귀자고 한 적 없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런 분의 특징이 뭔지 알아?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절대 안 한다. 어이가 없네. 아, 저 이재훈 배우님보다는 더 이상형이 있기는 한데, 네. 제가 얼굴보다는 피지컬을 더 뭐라 해야 되지? 더 보는 편이라서. 얼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아무튼 전 키 크고 덩치 큰 남자애 좋아해요. 추성훈? 아, 저는 머독님이 이상형이고요. 궁금하면은 머독님 얼굴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분이 이상형이랍니다. 제가 완벽한 이상형이에요. 목소리 완전 좋고, 그러니까 목소리 낮은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높은 사람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덩치 짱 크고 귀엽고 그런 분 좋아해서 솔직히 남들 막 다 돼지라 그래도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스타일 좋아요.
하루에 2022번 정도 먼저 카톡 하려다가 참는 거라고? 거짓말 치고 있네. KDRS님 어서오시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추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또 내일에 방송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가볼게요. 안녕히 계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거짓말 할 줄 몰라서 억울하다고? 어이가 없네.